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약 없이도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는 더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돈 1,000원짜리 차 한 잔 허브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금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35%가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잠을 돕는 약 같지만 사실 뇌와 간 그리고 심장에 부담을 남깁니다. 의학 논문들에서도 경고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 동안의 졸림과 어지럼증으로 낙상 위험이 커진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노인분들은 약을 끊고도 오히려 더 깊이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허브차는 그중 가장 오래되고도 저렴한 방법입니다. 카모마일 패션플라워 레몬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잎과 꽃을 우려 마시며 신경을 달래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카모마일을 연구한 독일 학자들은 차를 마신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더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란 점은 약처럼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허브차는 효과가 플라시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플라시보라도 부작용이 없고 매일의 루틴이 되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약보다 더 강력한 힘 아닐까요? 잠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스스로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시계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며 뒤척이신 적 있나요? 새벽 2시, 3시 드디어 눈이 감기면 알람은 이미 울리고 낮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감, 혈압 상승,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좋은 습관 리스트와 나쁜 습관 리스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약 대신 꿀잠을 돕는 4가지 허브차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습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용기와 위로도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다시 꿀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의학적 사실과 제가 직접 환자들과 경험한 사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어온 지혜를 함께 담았습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비용은 1,000원, 효과는 오래 갑니다. 그러니 지금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긴장입니다. 몸은 지쳐 있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일 해야 할 일, 과거의 걱정까지 떠오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허브차입니다. 따뜻한 한 잔이 긴장된 신경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카모마일을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연구에서 카모마일은 뇌 속의 가바, 지아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불안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가바는 신경을 억제하는 신호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신경이 과열된 상태를 진정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모마일 차를 마신 사람들은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호흡이 차분해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렸다고 보고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카모마일 추출물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서 불안장애 환자의 50%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사차와 추출물, 캡슐은 다르지만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의학에서도 카모마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허브차가 실제로 불안을 낮춘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시보라 해도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향을 맡으며 마시는 그 과정 자체가 이완 의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 위생 슬립 하이진이라 불리는 습관적 루틴이 불면증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허브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푸는 신호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봅니다. 어떤 환자분은 70대 후반인데 아내를 간병하다 보니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 9시에 카모마일 티백을 우려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예 신호등처럼 여겼습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오늘의 긴장을 멈추는 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약을 덜 찾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아피제닌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안만 줄여주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쉽게 잠들게 한다. 혹시 당신도 저녁 시간이 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복잡해서 잠들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허브차 한 잔을 준비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가 학습합니다. 이제 긴장을 풀 시간이구나. 허브차는 단순히 입을 적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의식 뇌와 마음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버튼입니다. 단돈 1,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 처방전이지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또 다른 허브의 힘을 살펴봐야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첫걸음을 허브차가 도왔다면 이제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피곤해도 얕은 잠만 반복하거나 자꾸 깨어난다면 다음 날은 더욱 지치고 무기력합니다. 바로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특정 허브들의 수면 유도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허브는 패션 플라워, 파션 플라워입니다. 우리말로 시계꽂이라 불리는데 생김새가 독특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패션 플라워는 뇌파를 안정시켜 얕은 잠에서 깊은 잠, 즉 렘, RM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패션 플라워 차를 일주일간 마신 참가자들이 위약 그룹보다 수면의 질 점수가 확실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패션 플라워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가베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가바는 진정 호르몬이라 불리지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뇌는 이제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몸은 더 깊은 수면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패션 플라워의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고 아직 표본이 적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의 경험을 들어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늘 얕은 잠만 자다 새벽에 지쳐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패션 플라워 차를 자기 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깊이 빠져드는 순간이 분명히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 논쟁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체감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또 다른 허브로는 레몬밤, 레몬발가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상큼한 향을 내는 이 잎은 중세 유럽에서 신경 안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레몬밤 추출물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점수를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줄어드는 동시에 숙면 비율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몬밤은 뇌파 중 알파파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동이지요. 즉, 레몬밤을 마시면 긴장을 풀고 동시에 깊은 잠으로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단돈 1,000원짜리 차 한 잔이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십니다. 물론 허브차가 수면제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몸과 뇌에 이제 잘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 작은 루틴이야말로 불면증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 미국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 레몬밤을 투여받은 쥐들이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과 최근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요? 혹시 당신은 밤마다 얕은 잠에 시달리며 새벽에 깨서 시계를 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의 답답함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패션 플라워 레몬밤 같은 허브들이 바로 그 얕은 잠의 덫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티백 하나.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순간 몸은 이미 준비됩니다.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잠을 돕는 허브차의 힘은 단지 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심장과 혈관에도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아져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허브차가 또 한 번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입니다. 대표적인 허브로 멜리사 레몬밤과 라벤더를 들 수 있습니다. 레몬밤은 이미 앞서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장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독일 허브의학협회에서는 레몬밤을 심장신경 안정제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특히 불안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라벤더는 향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요. 그런데 학계 연구는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카셀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혈압과 심박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뇌파 분석에서도 이완 상태에 해당하는 알파파가 증가했습니다. 즉, 라벤더 차나 향을 활용하면 뇌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동시에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오스트리아의 전통의학에서는 라벤더 차를 밤의 심장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지 못할 때 따뜻하게 우려 마시면 차분히 진정된다고 믿었지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0대 후반 여성인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의학계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허브차의 혈압 안정 효과가 양리학적으로 입증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늘 따라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 강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단순히 근육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허브차는 바로 그 감정과 신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억지로 숨을 고르게 하려던 순간들.
바로 그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동시에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일본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라벤더 차를 마신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며 결국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차가 이 과정을 진정시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히 잠을 돕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건강 전반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고혈압, 협심증, 심방세동 같은 질환들은 불면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브차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습관은 수면뿐 아니라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심장이 자주 빨리 뛰거나 혈압이 잘 오르지 않습니까?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긴장. 그것을 조용히 달래주는 것이 바로 허브차의 세 번째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힘으로 넘어갑니다. 허브차는 단순히 뇌와 심장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면역력까지 강화시켜 노년의 불면증과 건강을 함께 다스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과 면역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동안 몸은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합니다. 반대로 불면증이 지속되면 면역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염증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브차가 네 번째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면역 강화입니다. 대표적인 허브는 루이보스, 로이봇과 에키네시아, 에치네시아입니다. 루이보스는 남아프리카에서 전통적으로 마셔온 차로 카페인이 전혀 없어 밤에 마시기 적합합니다. 특히 루이보스에는 아스팔라틴과 퀘르세틴, 퀄체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루이보스가 스트레스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NK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서양에서 감기 예방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력을 높여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밤마다 불면증으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에키네시아 차는 부드러운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감기 예방, 발열 수면 도움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에키네시아를 복용한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2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미약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브차가 가진 복합적인 힘입니다. 단순히 면역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루틴 속에서 마음과 몸을 동시에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늘 기관지가 약해 겨울마다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수면제에도 의존했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면역력이 더 떨어졌지요. 그런데 루이보스와 에키네시아 차를 번갈아 마시며 저녁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올해는 병원 신세를 덜 졌습니다.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허브차의 면역 강화 효과는 아직 실험실 수준이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단순히 미신일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일까요? 현대의학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경험은 이미 우리 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 회복이 늦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면역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단순히 수면을 돕는 차원을 넘어 면역까지 강화해 줍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허브차는 약처럼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한 잔의 루틴을 만들어 가다 보면 몸은 서서히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매일 물을 받으며 자라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허브차의 4가지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유도하고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강화하는 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꼭 피해야 할 나쁜 습관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브차의 긍정적인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바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없이는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반알 한 알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이 늘어나고 약 없이는 단 1분도 눈을 붙이기 힘든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뇌의 신경을 억제하여 억지로 잠들게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뇌의 기억 중추인 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벤조디아제핀을 장기 복용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낙상 위험입니다. 약 때문에 밤중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치명적입니다. 골절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면 폐렴이나 혈전이 생기고 결국 건강 전체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노인의 낙상 위험이 44%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간과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 간은 매일 약을 처리하느라 지칩니다. 심지어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나빠져 수면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역시 억제성 신호의 영향을 받아 부정맥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른 의견은 존재합니다. 수면제를 적절히 단기간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저도 심한 불면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에게는 단기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행히 사용이 점점 길어져 습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몇 년, 몇십 년으로 이어지지요. 제가 만난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려 20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없으면 못 잔다고 하셨지만 점점 먹어도 잠이 안 와요로 바뀌었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효과가 떨어지고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뇌와 간 마음까지 병들어 버린 것이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약 없이는 못 잔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건 정말 약일까? 아니면 습관과 환경일까? 수면제를 계속 먹는 것은 불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을 억누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수면제를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반동성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체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허브차 같은 자연요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때로 필요하지만 영원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불면증을 이기는 진짜 힘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데 허브차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적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즐기는 음료 카페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불면을 더 깊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커피는 현대인의 친구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친구가 때로는 불면증의 숨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 속에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피곤할 때 쌓이는 물질로 뇌에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 신호를 막아버리면 뇌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카페인이 몸에 오래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에도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어떤 사람은 밤 9시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전적 차이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는 노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감입니다. 커피, 홍차, 심지어 녹차까지도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낮에는 피곤해서 커피를 계속 마시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찾으셨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제가 카페인을 줄여보시라고 권했을 때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주간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끊은 뒤 약을 덜 먹어도 밤에 조금씩 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카페인에도 이 15mg 정도의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예민한 노년기에는 이 양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콜릿 콜라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는 초콜릿도 저녁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 안에 카페인이 뇌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커피 없이는 낮에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카페인이 나를 살려주는 걸까?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 카페인은 순간의 각성 효과는 주지만 결국은 깊은 잠을 빼앗아 다음날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허브차로 대체해 보십시오. 따뜻한 향과 부드러운 맛은 카페인의 자극은 없지만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적을 만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히는 것, 바로 전자기기의 빛입니다. 불면증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이 습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십니까? TV 리모컨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나요? 이 습관이야말로 노년기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블루라이트 청색광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낮 동안 햇빛과 유사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밤에도 이 빛을 쬐면 뇌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낮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어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 신호가 차단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밤에 블루라이트를 쬐 사람들의 멜라토닌 분비가
2시간 이상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뿐 아니라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즉, 블루라이트는 불면증을 단순히 늦게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얕게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반론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영향은 젊은 세대에게 더 크고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의 경험은 다릅니다. 밤에 TV를 켜놓고 자면 꼭 새벽에 깨요.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눈은 피곤한데 머리가 말똥말똥해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대신 따뜻한 조명에 스탠드를 켜고 허브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단지 밤 10시 이후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는 습관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낮 동안 졸음이 심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눈이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다 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분만 본다고 했는데 어느새 30분, 1시간이 지나버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습관이 내일의 피로와 건강 저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디지털 커튼 타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꺼두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 몇 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허브차 한 잔과 함께 짧은 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잘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전자기기의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리하고 즐겁지만 조용히 우리의 수면과 뇌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음날 무거운 몸 멍한 머리약에 대한 더 큰 의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의지하는 것 바로 술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불면증의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적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잔 걸치면 금방 잠이 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뇌의 신경 전달이 억제되면서 몸이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잠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첫 단계 얕은 잠만 늘려줍니다. 문제는 깊은 잠과 렘 수면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렘 수면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렘 수면이 짧아지고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잠든 다음 날 아침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팀은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술을 마신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2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숙취와 피로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60대 후반 남성으로 밤마다 소주 한두 잔을 마셔야 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간 수치가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술로 잠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린 것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술은 건강에 이롭다. 와인 한두 잔이
혈액 순환에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확실히 해치며 장기적으로는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 불면증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술이 약물과 결합할 때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면 호흡 억제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사례 중 상당수가 수면제 플러스 술의 조합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이 조합은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술 한 잔 없이는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술이 내 친구일까? 아니면 내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적일까? 처음에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잠을 청하려 술잔을 드는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드십시오. 몸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루이보스. 이들은 숙취도 간 손상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과 면역을 지켜줍니다. 술은 단기적으로는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덫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작은 잔의 허브차를 따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휴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의 목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허브차와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면증은 약 하나 습관 하나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심장, 호르몬, 생활 습관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이지요. 그러나 그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는 때로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위로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는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 의존까지 생겼지요.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브차를 우려 드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조금씩 잘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위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는 술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간 수치가 나빠져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지요. 제가 권한 것은 술잔 대신 허브차 잔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술을 안 마셔도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덜어지고 자신감이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학문적인 논쟁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허브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나? 물론 허브차만으로 모든 불면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의 신호입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고 향을 맡으며 한 모금 천천히 마시는 그 과정이 이제 내 몸은 쉬어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루틴은 뇌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지쳐 계신가요? 불면의 긴 터널 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곧 희망의 씨앗입니다. 단돈 1,000원짜리 차 한 잔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문을 열면 잠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허브차 한 잔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쉴 시간이야. 그 순간 몸과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불면증을 이기는 핵심 비밀을 한눈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증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돈 1,000원짜리 차 한 잔이 어떻게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차가 가진 4가지 힘을 살펴보았죠. 긴장을 완화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고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힘. 이 4가지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노년기의 삶 전반을 지켜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의존 카페인의 함정,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 술의 유혹. 이 4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더 깊은 불면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적이었습니다. 결국 불면증을 다스리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살리고 나쁜 습관은 끊어내는 것. 허브차를 마시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술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는 것.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며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뛰고 있고 뇌는 여전히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불면도 단 몇 달의 꾸준한 습관 변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고 전자기기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물론 학문적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브차의 효과를 두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편안해지고 더 깊이 잘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질은 통계가 아니라 체험으로 증명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오늘도 불면으로 힘들었다면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돈 1,000원짜리 허브차를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청소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잠을 찾는 것은 곧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용기를 품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허브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께 따뜻한 초대와 격려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돈 1,000원짜리 허브차가 불면증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단순한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4가지 힘을 확인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심장과 혈관을 안정시키고 면역까지 강화하는 힘.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 요소도 나누었습니다. 수면제 의존, 카페인, 전자기기, 술.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병도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작은 선택이 쌓이면 누구나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허브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물을 끓이고 잔에 따르고 향을 맡고 한 모금 천천히 마시는 그 순간, 뇌와 마음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지쳐오셨나요? 수많은 약과 생활의 무게 속에서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깨울 작은 습관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허브차를 한 잔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 여정에 저와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시 꿀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